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정정하고 밝게 생활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자주 피곤하고 여기저기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그런 차이가 생기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은 담배, 술, 혹은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최근 국내외 연구에서는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생활 습관이 조용히 우리 몸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습관들이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냥 아침을 거르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물을 잘 안 마시는 것처럼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행동들입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회복력을 떨어뜨리고 뇌와 심장, 면역 체계를 약하게 만들며 결국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5가지 습관과 그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만 알고 실천하신다면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한 약이나 고된 운동 없이도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에 반응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습관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바로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너무 늦게 먹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아침에 별로 배가 고프지 않거나 요즘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이 좋다고 들어서 아침을 자주 건너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은 밤새 공복 상태였던 데다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계속 분비하게 됩니다. 이는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아침을 거르는 사람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무려 27%까지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아침은 인슐린 감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로 혈당 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혈당이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되어 당뇨병 위험이 커지고 에너지 흡수 효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65살 이상 어르신 4명 중 1명이 당뇨를 앓고 있다는 점에서 아침 식사의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고 인지 기능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을 자주 거르는 노인의 경우 치매 발생률이 35%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시작되는데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몸은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근육을 스스로 분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체력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도 약해져 낙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낙상은 고령층에서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라는 점 다들 잘 아시지요?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복잡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상 후 2시간 이내에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챙기면 됩니다. 삶은 달걀, 닭가슴살, 두부, 저지방 치즈 같은 식품에 귀리죽이나 통밀빵을 곁들이면 혈당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오래 지속됩니다. 여기에 견과류나 아보카도처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면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자 몸 전체의 생체 리듬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건강한 하루를 위한 준비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라도 작게 시작해보세요. 아침 식사만으로 하루의 리듬을 세우는 것이 시작이라면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습관은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바로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하든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에 앉아 보내는 일이 요즘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단순히 활동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 전체에 매우 심각한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먼저 다리 쪽 혈류가 급격히 느려지면서 혈관 내에 지방 찌꺼기가 쌓이기 쉬워지고 이로 인해 동맥경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조사에서도 하루 6시간 이상 앉아 있는 분들은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40%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식사 후 혈당이 오랜 시간 높게 유지되면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고 당뇨병 전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직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몸은 경고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허리 건강도 위험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척추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져 디스크 마모가 빨라지고 만성적인 요통으로 이어집니다. 골반 주위의 근육은 짧아지고 엉덩이 근육은 약해지며 자세 전체가 흐트러져 중심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낙상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이지요. 더 무서운 건 면역력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림프에게 흐름이 멈추고 독소가 배출되지 않아 몸 전체에 염증이 쌓이기 쉽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 증상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격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한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것입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 두세 분만 움직여주세요. 부엌까지 물을 마시러 다녀오거나 제자리에서 무릎을 높이 들어 걷는 것도 충분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10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근육과 혈류가 살아납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을 자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걸음 한 번, 자세 한 번에서 시작됩니다. 몸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갈증도 덜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활동이 줄어든 상태에서 또 하나의 위험한 습관이 이어지는데요.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자주 마시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서,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혹은 물맛이 밍밍해서 등 이유는 각각 다르지만 그 결과는 한 가지입니다. 몸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안에서부터 마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60이 넘으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지기 때문에 스스로 수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체내 수분이 2%만 부족해도 집중력과 기억력, 판단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며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과 신장은 물론 뇌와 관절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심장은 더 강하게 수축해야 하므로 부담이 늘어납니다. 신장은 노폐물과 약물 대사 부산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이로 인해 소변 속 해로운 물질이 농축되어 결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뇌의 2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이 부족하면 뇌 조직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며 인지 능력과 집중력, 반응 속도가 모두 저하됩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탈수 상태의 고령자는 10살 이상 많은 연령층과 비슷한 수준의 인지 저하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관절 사이 연골은 대부분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물이 부족하면 마찰이 심해지고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이미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물 부족이 통증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를 통틀어 전략적으로 물을 섭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으로 밤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이후에는 갈증을 느끼기 전에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병을 항상 가까이에 두고 2시간마다 알람을 설정해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레몬이나 오이처럼 맛을 살짝 더해주는 재료를 넣거나 수박이나 국물류처럼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변 색깔이 연한 노란색이면 적정 수분 상태입니다. 그보다 짙은 색이라면 물을 보충해 주세요. 물이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 몸이 하루에도 수천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생명의 바탕입니다. 오늘 하루 물 한 컵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활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내장 기관부터 뇌까지 서서히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보이지 않게 무너지는 부분은 몸뿐만이 아닙니다. 마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역시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사회적 연결을 끊고 혼자 지내는 생활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바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뜸해지고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길어지면 몸은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접촉이 줄어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며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몸 전체에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실제 국내 장기 추적 조사에서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들은 심장 질환 위험이 29%, 뇌졸중 위험이 32%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면역 기능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뇌 기능도 빠르게 저하됩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며 생각을 나누는 순간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사라지면 말하는 속도와 기억력, 감정 조절 능력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뇌 영상 연구에서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일수록 회백질이 줄어들고 치매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우울감입니다. 대화가 없고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지 않으면 뇌 속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생산이 줄어들어 기분이 가라앉고 스스로를 돌보려는 의지도 약해집니다. 약을 거르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건강 상태가 나빠져도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작게 관계를 회복해 보세요.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가까운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 1회라도 정해진 시간에 친구나 가족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식사를 가능하면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반려동물을 키워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강아지는 매일 산책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게 되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늘어납니다. 또한 동물과의 교감 자체가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더불어 예전에 하시던 일을 다시 시간제로 하거나 초등학교나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삶의 활력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기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또 하나의 위험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바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채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면서도 검토하지 않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을 챙겨 드시며 나는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 5가지 이상의 약을 장기 복용하면서도 그 약들이 지금도 필요한지, 서로 충돌하지는 않는지 따로 확인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약의 성분이 몸에 오래 남게 되고 적은 양이라도 누적되면 독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각각 다른 병원, 다른 진료과에서 처방된 약들이 함께 복용되면 그 상호작용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순천에 사는 73살의 김영순 어르신은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위장약 등 하루 8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 없었지만 점점 어지럽고 멍한 느낌이 심해져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약사 상담을 통해
여러 약물 간 충돌 가능성이 발견되었고 일부 약을 줄이자 증상이 서서히 호전되었습니다. 실제로 혈압약, 수면제, 알레르기약 등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한 약은 혈압을 낮추고 다른 약은 어지럼증을 유발하며 또 다른 약은 시야를 흐리게 하면 단순히 일어나는 동작 하나에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겨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약물의 부작용일 수 있는데 말이지요. 게다가 약은 체내 영양소를 고갈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약은 칼슘 흡수를 막고 어떤 약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배출해버립니다. 이로 인해 피로, 근력, 저하, 빈혈 등이 나타나고 또 다른 약을 추가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해결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복용 중인 모든 약을 리스트로 정리해 1년에 한 번 주치의나 약사와 함께 검토해 보세요. 건강기능식품이나 파스, 한약까지 모두 포함해 설명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 무슨 증상 때문에 먹고 있는지 직접 메모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불필요한 약을 줄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약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를 스스로 이해하고 조율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약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처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습관도 결국은 내 삶을 더 잘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오랜 시간 앉아있고 물을 마시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약을 그대로 계속 복용하는 것. 이 모두는 우리 몸과 마음에 조금씩 쌓이면서 조용히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5가지 모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생활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특별한 도구가 없어도 되는 변화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챙겨 드시고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잠깐 몸을 움직이고 물 한 컵을 자주 마시고 누군가와 짧은 대화를 나누고 복용 중인 약을 한 번만 더 들여다보는 것. 이 5가지가 일상이 되면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되찾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을 바꾼 분들 중에는 몇 주 안에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잠이 깊어지고 삶의 리듬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반드시 쇠약해지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하나씩만 바꾸어 보세요.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과 꼭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단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한 인생을 지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건강한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